보세요, 제목을. 엄마가 꼭 되고 싶어요. 최정아 기자님, 뭔가 제목에서처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체리나 씨입니다. 90년대에 정말 가요계를 꽉 휘어잡은 걸크러쉬 원조다라고 아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체리나 씨는 1995년도에 그룹 룰라로 데뷔를 해서 그랬죠. 날개 잃은 천사, 쓰리포 등 제목만 들어도 바로 전주가 생각나는 그 다수의 히트곡으로 맞아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로부터 2년 뒤에 지니, 비키라는 멤버들과 함께 3인조 걸그룹인 디바를 결성을 맞아요. 해서 리더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또 7년 만인 2004년도에 3집 활동을 마무리하고 팀에서는 탈퇴를 했었죠. 맞아요. 한순간 좀 사라졌어요. 맞아요. 네. 히트곡 사실 왜 불러도 있고 저 같은 그 당시 소녀 팬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던 분인데 네. 이 체리나 씨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자 현재 야구 코치인 박용근 씨와 2003년부터 교제를 해서 2016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체리나 씨가 자연 임신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시험관 시술을 도전을 했다. 그런데 한 방송에 나왔어요. MBN 동치미 방송에 나와서 두 차례 시험관 시술을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MBN 간판 프로그램 동침에 나와서 정말 털어놓기 힘든 얘기였잖아요. 그 심경을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들이든 딸이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딸이 있어서 나중에 나이 먹고 저랑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좀 그런 딸이 원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처음에 왔던 그 충격이 좀 몸의 증상이 다 일어나서 혼자 막 열흘 동안 나 됐어 나 다 놀래켜야지 혼자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엄마야 결과가 그게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얼핏 들어보면 뭔가 처음에는 이 좋은 소식이 들릴 뻔했던 것 같아요, 장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심경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는 건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네. 체리나 씨는 이제 방송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눈물도 안 난다. 그리고 아이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를 했는데 그 전에 본인이 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수술도 한 여러 차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체감상 시험관 시술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다 실패를 해서 참 마음이 안 좋다라고 안타깝게 이제 좀 공감을 자아냈고요. 또 체리나 씨가 이제 임신을 위해서 치질 수술까지 받았다는 점을 또 이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치질이 있을 때 굉장히 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의 좀 안타까움을 쌓게 됐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속인 얘기 다 했어요, 솔직하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시험관 시술 실패 이후에 충격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인보다 더 애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충격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저도 모르게 다른 주위 사람 생각 안 하고 제 자신만 힘들다고 느껴서 안 할래.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어머니한테는 우리 딸 진짜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애인데 어떡하지 하시다가 이틀을 거의 식사 안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아프다고 병원까지 갔었어요. 일경련?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할게. 나 엄마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꼭 다음 주면 또 무릎 수술 양쪽을 다 하시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제가 애를 낳으면 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저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소원을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또 마음처럼 안 되니까. 우리 니나도 좀 빨리 가져가지고 그렇게 좀. 그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는데 왜 친정 엄마가 난리야.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최진문 교수님, 사실 친정 엄마의 마음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딸이 혹시 2세를 못 갖는 걸로 혹시라도 시댁에 뭔가 안 좋게 보일까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물론 시어머니도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리나 씨가 혹시나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친정 엄마한테, 그러니까 사돈이잖아요. 사돈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근데 친정 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체리나 씨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리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 엄마하고 딸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엄마하고 같이 반신욕을 일주일에 4-5번 한대요, 같이. 그리고 나서 팻도 붙이고 어려운 일도 서로 상의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세상에. 뭔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 내 딸이 내가 만약에 죽거나 내 딸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아하.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네요. 자기 같은 딸 하나 낳아서 같이 그렇게 알콩달콩 또 나와 지냈던 것처럼 우리 딸도 손녀와 함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딸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겠네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속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할 때는 김은배 팀장님 정말 남편의 역할도 소중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양가 부모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분이 사실은 그 연합니다. 그런데 든든한 지원금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체리나 씨한테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해산물 같은 건 손질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남자 직접 세상에. 손질해줘가지고 먹이도 주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연하 남편은 많은데도 오히려 오빠처럼 듬직하다가 말하고 있고요. 네. 그 체리나 씨 남편이 한 방송사에서 네. 영상 편지를 쓴 적이 아,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을 것이라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주고 있고 당신이 좋은 아내다. 하지만 좋은 아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행복하게 또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사랑해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천인아 씨는 눈물 글썽이면서 좀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고 하는데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좋은 손주를 아들, 딸이겠죠. 아들이나 딸이든 아마 이세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간절한 엄마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 체리나 씨와 정말 인연이 있는 이분도 지금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요? 누굴까요? 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박용근 그 선수, 네. 박용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박용근 선수가 LG 트윈스 선수였는데 그때 2012년 굉장히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박용근 선수는 이 체리나 씨하고 팬과 가수로 만났는데 6살 또 체리나 씨가 연상이거든요. 술자리에 한 번 우연히 이제 박용근 씨가 들렸다가 곳에서 취객한테 흉기 피습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때 거의 99% 사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네. 그 당시 야구 팬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박용근 씨가 깨어나길 기원했었는데 네. 그 누구보다도 깨어나길 기원했던 사람이 아하. 바로 체리나 씨였습니다. 네. 정말 그 99%는 사망 진단까지 받고 이 사람이 깨어나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겠다. 야구 못하더라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박용근 씨가 이제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체리나 씨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만 많이 좋아한다 이런 세상에.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고 이렇게 둘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의 순애보도 정말 가슴 뭉클하게 만드네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체리나 씨와도 이 인생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김지현 씨도 지금 간절하게 지금 엄마가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엄마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왜냐면 어허. 사실 김지현 씨가 언제 결혼하면 4년 전 2016년에 2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 애를 낳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사실은 그 새로 결혼하신 남편분이 이혼하시고 아이를 둘 가지고 계신 아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애 둘이 생긴 거예요. 네. 지금 중학생 아들, 고등학생 아들 둘이 생겼는데 네. 사실 체리나 씨하고 김지현 씨는 뗄래야 뗄 수 없죠. 같은 그룹에서 그러네, 활동을 네. 했었고 그러면서 그 체리나와 함께 뭐 신혼여행, 임신 고민도 함께 나눴는데 본인은 결혼하고 2명의 아들을 그냥 얻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네.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김지현 씨도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하고 만나자고 아하. 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서 김지현 씨의 용기가 결국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 아빠의 남편의 두 아들들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물론 김지현 씨가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셋째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험관 시술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아마 아들 둘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딸을 낳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내 딸을 낳으면 어떤 모습일까 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봤더니 이런 글을 SNS에 올려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바로 이 어플 사진을 보면요. 네. 이 김지현 씨 얼굴을 많이 닮았다기보다는 이 남편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남편 얼굴과 거의 판박이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지현 씨가 야, 이 홍 씨 집안 유전자 센 건 알았지만 어플마저 세다라고 했고요. 지금 홍민주라고 이름까지 지어놨다고 하는데 이게 두 아들들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합쳐서 지은 이 홍민주라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 참 좋아졌네요.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합쳤을 때 어떤 2세가 태어날까요? 라고 저렇게 휴대전화 앱에서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뭔가 또 간절히 원하는 그 김지현 씨 마음을 또 하늘도 들어줄 거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체리나 씨와 또 김지현 씨처럼 간절하게 엄마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게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예, 실패한 지 3개월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 그만큼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고 몸이 아팠어요. 또 대단한 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많이 성숙했고 또 배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것에 굉장히 많이 놀랐고 감사했고 다시금 찬찬히 생각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 부부들 중에도 앞서 들으신 것처럼 2세를 갖기 어렵고 또 실패하는 분들 사연도 있습니다만 최재문 교수님, 심진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난임 부부들한테 이제 공감도 많이 전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게 몸에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다면서요? 그 과정을 겪어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는 확률도 많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지금 심진아 씨 말처럼 3개월 지나야 또 시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지치겠네요, 진짜. 예, 그런데 심진아 씨 모습 보면요. 그래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네.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어떤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심진아 씨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불임 부부들도 이런 과정을 또 겪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불임 부부들의 아픔과 고통을 심진아 씨가 대변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용기를 얻는다고 저는 봐요. 심진아 씨도 저렇게 하는데 10년이거든요. 지금 결혼한 지.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 주위에서요. 한 6, 7년 될 때까지만 해도 물어봤대요. 지나가면서 왜 얘 안 가지냐고. 근데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이제 물어볼 수가 없죠. 미안하잖아요. 네. 사실은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안 생기고 있는 건데 그래도 10년째 계속 꿋꿋하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심진아 씨의 모습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불임 부부들에게도 용기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점에서 참 칭찬해 드리고 싶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용기 말씀하셨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네. 10년째 아이 갖기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남편과 함께 으쌰으쌰 정말 긍정적입니다. 전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이제 임신이 안 된 난임 부부들은 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둘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만약에 정말 아직 포기는 안 했다고 해요. 끝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큰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둘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생기면 지금은 심진아 씨는 아이가 생기면 우리 둘 사이에 축복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아이가 만약에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은 서로 영원히 평생 살아갈 것 같다. 너무 긍정적인 마음 보기 좋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김원효 씨의 응원도 있어요. 정말 네. 든든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원효 씨, 심진아 씨 굉장히 서로 뭐 아주 행복한 부부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이분들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김가연 씨가 44살에 시험관 수술을 뭐 약 3년인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10여 번을 시도를 했고 네. 그 결과로 지금 너무너무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많이 용기 얻으셔서 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